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몇 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드뭅니다. 하루를 가득 채운 생각과 감정, 걱정과 분노, 비교, 후회 중에서 과연 내 삶을 실제로 전진시키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배려, 관심, 책임, 도덕, 걱정처럼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마음만 지치게 만드는 솜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타인의 시선, 과거에 대한 집착, 바꾸려는 욕망,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와 무관한 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삶의 체력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붙들고 있지만 실은 놓아도 되는 것들, 아니 오히려 놓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은 끝없는 비교의 연속이 됩니다. 타인의 성취, 외모, 재산, 지위,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삶은 경쟁의 트랙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트랙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비교는 성장을 자극하는 건강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혐오와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자신을 부정하다 보면 결국 삶은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남을 바꾸려 애쓰는 것. 우리는 타인의 태도, 성격, 생각, 가치관을 바꾸려는 시도를 쉽게 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며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 자신의 습관 하나 바꾸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이는 대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변한다 해도 그것은 타인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필요 때문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취향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버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향과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의지보다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함께 있을 때 긴장이 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 시기에만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무의식적인 소유의 감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희생했기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개입이 되고 그 개입이 통제가 되는 순간 자식의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을 이어서 대신 살아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났지만 결국 전혀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식의 인생 방향을 은근히 수정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조언은 하되 결정은 존중하는 태도, 기대는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일을 계속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 과거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특정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마치 그것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후회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판단력과 감정 상태만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후회는 교훈을 얻는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스쳐 지나간 인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남과 이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습관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 어느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 한때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까지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미워하고 그때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인간관계보다 이미 지나간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기에만 필요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였으며, 어떤 사람은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낸 동행자였을 뿐입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면 관계도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관계를 붙잡고 의미를 확대하고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는 것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홀히 하는 일입니다. 7번째, 주제에 맞지 않는 이상을 세우고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과연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SNS, 미디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은근히 기준을 높입니다. 그들이 이룬 성취, 가진 것들, 살아가는 방식을 보며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의 표준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출발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능력과 기질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목표는 나를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어야지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크기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담이 됩니다. 8번째,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조언하고 평가하는 것.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충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며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그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남의 삶을 말하는 동안 우리는 내 삶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피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를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문제를 분석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타인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묵묵히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할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 삶은 흐릿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9번째,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걱정은 마치 대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에너지를 선불로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서 이미 불안해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거나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걱정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집중력과 평온함만 빼앗아갑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책임감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10번째, 나와 직접 관련 없는 일에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와 정보에 노출됩니다. 사회 문제, 정치 이슈, 타인의 삶, 유명인의 사건에 대해 감정을 씁니다. 분노하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의견을 냅니다. 물론 사회에 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과도한 감정을 쓰는 동안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은 방치되기 쉽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 내 미래는 뒷전이 되고 거대한 담론 속에서 감정만 소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비교, 집착, 후회, 간섭, 걱정, 과도한 관심은 겉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모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이루지 못한 이상을 내려놓고 타인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내려놓고 나와 무관한 일에 쓰던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단순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세상을 다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이해할 필요도, 다 걱정할 필요도, 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 하나는 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내 에너지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것만 돌아보아도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은 대개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붙들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